안녕하세요, CDMA입니다. V30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써보면 괜찮을 만한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홈 터치 버튼 숨김 버튼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홈 터치 버튼을 숨기기 위해서 설정해서 어떤 특정 앱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두면 아래쪽에 홈 버튼, 홈 터치 버튼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튼 자체를 숨기거나 또 표시하는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을 한다고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상태 표시들이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지금 밑에서 위로 올려보면 이거 홈 터치 버튼을 다시 고정시킬 수 있는 버튼이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숨겨지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앱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아직은 일부 앱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앱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아직은 아쉽게도 유튜브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적용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적용시키면 아무래도 이 화면 비율, 지금 넓은 18대 9의 화면 비율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은 쉽고 간단하게 작업 표시들을 고정하거나 숨기거나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30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잠금 해제나 또는 화면 켜지는 때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음성 인식 사용을 저는 잠금 해제로 해놨습니다. 잠금 해제에 사용되는 단어는 3글자에서 5글자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좀 멋있게 자비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제 경우에는 화면 켜로 해놨는데 예를 들면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 켜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켜지고 잠금이 되어 있는 거 잠금을 켜게 됩니다. 원래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핀 번호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해야 되겠지만 화면 켜 네,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도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안 단계로 보면 조금 낮은 보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 인식이 좀 더 안전하긴 한데 근데 대신에 물론 아주 간단하게 음성을 통해서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30는 인터넷이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크롬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은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간단하지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부분을 눌러서 작업을 몇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상으로 지금 창이 지금 2개가 좀 떠 있습니다. 근데 창 전환을 할 때는 작업 표시줄을 주소 표시줄이죠. 주소 표시줄을 잡고 왼쪽을 밀거나 오른쪽을 밀어서 창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창 전환을 좀 더 화면을 보면서 하고 싶다면은 아래로 내리면은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원하는 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케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충격을 받고 물이 들어가서 스마트폰이 켜지긴 하지만 화면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나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전원 버튼 일단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전원 버튼을 만약에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까지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좀 기다려줍니다. 7초 정도 기다리고 나면은 버튼이 한 개 더 생깁니다. 보이스 케어라고 버튼이 생기고 이 버튼을 어떻게 누르게 되면은 뭐 터치는 되긴 되겠죠. 화면 깨졌다고 해도 그러면 눌렀을 때 보이스 케어가 목소리를 통해서 기능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이용해서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누구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알람을 끈다거나 뭐 주변 고객센터를 알아본다거나 데이터 백업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 목소리 인식을 해서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네. LG 모바일이라고 말을 하고 하죠. 근데 처음에 묻게 됩니다. 화면이 지금 보이지 않냐고 묻게 되고요. 저는 그 기능이 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묻지 않는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음성은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말을 하면 목소리를 통해서 고객센터에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시킬 때 알아두면 좋은 기능인데요. 카메라 앱을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문가 동영상이나 전문가 카메라, 시네비디오, 일반 카메라, 셀피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에 선택할 때 모드를 바로 선택하고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좀 더 빨리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 후 쓸만한 기능을 소개할 건데요. 동영상 해상도는 좀 낮춰놓은 상태로 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해상도에서는 편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정지를 합니다.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는 편집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에 들어가 보면 해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눌러보면 그 해당 영상의 해상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해상도를 낮춰서 용량을 줄인다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가능하게 되고요. 영상이 좀 길어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테마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테마를 선택하면 해당 테마 음악이 적용되게 되고요. 글자도 넣을 수가 있고 음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고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편집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면 해당 앱이 동작하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앱이 설치가 한번 필요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뭐 미디어를 추가를 한다거나 레이어를 만들어서 영상을 좀 더 스마트폰에서 편집하는 거지만은 조금 더 이쁘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어느 부분 잘라내서 그 다음 부분 영상을 잇는다거나 그런 전문적인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촬영 중 쓸만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360 파노라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노라마는 그냥 넓게 찍고 마는데요. 360 파노라마는 사실은 VR 이미지를 찍는 겁니다. VR 카메라가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360 카메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만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촬영할 때는 직접 자신이 한 바퀴를 빙 이렇게 돌아야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찍어보면 360 파노를 선택하고요. 촬영 버튼 누르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계속 파노라마 이미지를 붙이게 됩니다. 실제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파노라마 이미지처럼 보이죠. 근데 상단에 보면 VR 이미지를 볼 수 있는 360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로딩이 되게 되고 제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스마트폰 움직이면은 해당 부분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VR 이미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의 화각 부분 때문에 찍지 못했고 아래쪽 부분도 일부 찍히지 않은 부분 보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전부 다 이렇게 파노라마 이미지를 VR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고글에 끼고 보면 더 멋지게 볼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해보면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이유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 사진을 한 번에 찍어서 앞뒤 카메라 화면을 합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한쪽부터 이렇게 찍어 나가면서 그 부분을 파노라마 이미지처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용량은 좀 커지긴 하지만은 화질이 엄청나게 좋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LG에서 VR에 대한 그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런 카메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어지어서 붙여지는 부분에 이염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VR 이미지는 360 파노라마 이미지는 후면에 있는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울 수도 있는 점이라면은 한 바퀴 빙 돌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그 사람들은 앞에 찍혔다가 뒤에서 이어붙으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찍으면 아주 깨끗한 이미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사진 촬영 모드에서는 그래피라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누르면은 특정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전문가 모드는 원래 화이트 밸런스나 포커스, 노출이나 ISO, 셔터 스피드를 직접 조정해 쓸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 값들을 다 조정하다 보면은 사용자들이 느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설정하면 잘못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최적화된 모드들을 모아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불꽃이 터진 듯한 느낌이 있고요. 보면 아래쪽에 뭐 밤에 좀 찍은 듯한 이미지도 있는데, 근데 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모드들을 좀 쉽고 간단히 내용을 보려면 길게 누르면은 모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뭐 4600K로 해놨고요. 그 다음 조리기간은 1.6, 셔터 스피드는 60분에 1초, ISO는 400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좀 더 업데이트가 돼서 이 해당 내용이 어떨 때 찍으면 좋은지 설명이 같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부분 안 돼 있고요. 어쨌든 해당 모드가 어떻게 찍어지는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면 해당 부분을 길게 누르면 해당 내용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그 불꽃 터트릴 때 그 부분 좀 더 사진을 좀 전문적으로 이쁘게 찍고 싶다면 이 부분 눌러서 적용하면 되겠죠. 지금 물론 주변에 지금 빛이 밝아서 지금 화면 날라갔지만 실제로 어두운 곳에 삼각대를 놓고 사진 찍으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이미지처럼 멋진 이미지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V30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OLED로 바뀌면서 화면의 응답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VR 뷰어 같은 고글 같은 걸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은 좀 더 잔상 없이 깨끗하게 화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나와 있던 IPS 디스플레이와 확실히 비교해보면 IPS 디스플레이가 밝고 선명한 부분에 장점은 있지만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그걸 이용해서 한번 여러 번 봤었는데 좀 더 화면을 깨끗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급 옵션의 더보기를 보면은 VR 기기로 사용 시 화면 조정 부분에서 잔상 최소화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끼고 만약에 그 움직임이 적은 영상을 볼 때는 IPS 디스플레이나 OLED나 크게 차이를 못 느끼긴 하는데, 만약에 그걸 착용하고 이걸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른 부분을 볼 때라고 하면은 화면이 계속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잔상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V30에서는 잔상 부분이 확실히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더 VR 이미지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했을 때 좀 더 만족감 높은 좋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 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작게 해서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홈 버튼을 누르자마자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밀면은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금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번 동작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고요. 크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가장 작게 하면 이 정도 사이가 되고요. 그럼 제가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좀 더 조작이 좀 편리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밀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밀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스마트 게시판도 써볼만 합니다.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밀면은 스마트 게시판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팀 멤버십이나 뭐 캘린더, 뭐 여기 보면 지갑도 있고요. 스마트 지갑도 있고 스마트 설정, 음악, 뭐 여러가지 LG 헬스 여러가지들이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능들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앞으로도 좀 더 추가가 되긴 할 거고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러가지 자신이 또 따로 살펴봐야 됐던 작업들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홈 버튼 배열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배열을 좀 바꿔놨습니다. 배열을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설정 화면에서 홈 터치 버튼 들어간 다음에 홈 터치 버튼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들어가면 이 해당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캡처 더 플러스, 지금 이거 기능 추가한다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은 기능이 추가도 되고, 빼면 빼집니다. 그리고 버튼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를 가운데 놓을 수도 있네요.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양쪽을 바꿔서 둘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 놔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설정 기능도 써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능을 끄거나 켜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는데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집 주소를 입력을 해놓고 설정할 수 있는데, 집 주소 넣어놓은 경우에 소리와 진동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켜거나 끄고 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끄고, 그리고 블루투스도 끄고, 집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켜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 특정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했을 때 어떤 앱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들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아주 빠르게 찍고 그리고 사진을 빠르게 확인하고 지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빨리 찍기 위해서는 볼륨 아래쪽에 있는 버튼 2번 빠르게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실행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버튼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버튼만 이용해서 카메라 앱을 빨리 실행시키고 빨리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요. 연속으로 보면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질한 상태로 2번, 한 번 더. 그러면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원하는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은 이미지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을 길게 누르면 사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된 이미지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페이스북으로 가져가면 페이스북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휴지통으로 가져가면 사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빠르게 확인을 하고 바로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진만 남겨놓고 사진을 아주 간편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보면 스마트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쉽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마트폰 관리에 조금 초보적이거나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활용하시기에 좋은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이 좀 느려졌다 싶을 때는 스마트 닥터를 실행하고 스마트 닥터에서 스마트폰 최적화를 버튼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최적화된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전 모드나 하드웨어 진단, 휴대폰 상태 진단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닌지 잘 확인이 안 될 때 이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방금 지워진 앱을 24시간 안에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되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초보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실수로 어떤 앱을 지워놓고 그 앱을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확인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운 앱을 다시 설치하려고 할 때 에러를 먹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앱을 한 개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앱을 선택을 해서 앱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앱과 해당된 내용을 위젯과 함께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삭제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앱 휴지통으로 간다고 되는데요. 닫기 눌러서 일단 끄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지워진 앱은 확실히 지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앱 휴지통이라는 기능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24시간 안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시 되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가려면 간단하게는 화면을 길게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앱 휴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 휴지통에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지운 앱이 보이게 되는데요. 복원 버튼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라고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가보면 앱이 나타나 있는 게 확인됩니다. 앱을 실수로 지웠을 때 아주 간단하게 살릴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팅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능이긴 한데 보면은 여러가지 캡처하는 기능들이나 셀카 카메라를 찍는 기능이나 제가 원하는 앱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 포토를 넣어놨는데 자주 실행하는 앱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잘라서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저장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움직이는 GIF 이미지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GIF 누르면 만들 수 있고 음악도 재생할 수 있고 제가 자주 연락하는 곳 연락처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GIF를 실제로 한번 해보면 선택하고요. 제가 크기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쪽에 있는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영상이 나오고요. 그 상태로 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 상태로 녹화 버튼 누르면 이 움직이는 영상을 GIF 이미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특정 웹사이트나 아니면 어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다거나 했을 때 움직이는 움자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 때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을 내려보면은 캡처 플러스가 있습니다. 캡처 플러스 눌러보면 스크롤 캡처라는 거는 원래 그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GIF 캡처라는 게 새로 추가돼서 들어갔습니다. 이걸 누르면 해당 부분 선택하고 버튼 누르면은 영상이나 움직이는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GIF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기능과 조금 같은 기능입니다. 물론 같은 기능인데 접근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기능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T전화를 써볼만 합니다. 통신사가 SKT 경우에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통신사가 다른 경우에는 일부 기능들이 좀 제한된다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T전화 사용했을 때 가장 편리했던 거는 스팸 전화를 알려주는 기능이 좀 확실하게 좋았고요. 그리고 통화 녹음되는 기능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상한 곳에 전화 왔을 때 스팸 전화라고 받지 말라고 스팸 전화, 스팸 전화 뭐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받기 전에 빨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스팸을 막아주는 앱을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도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부모님 스마트폰에 꼭 한 번씩 깔아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자동으로 그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실제 써보면 녹음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T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녹음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모든 녹음, 통화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무척 추천하는 앱이기 때문에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괜찮은 기능도 있다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V30도 상당히 잘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